저는 김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70 넘은 할머니죠. 평생 이런 일이 제 몸에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맨발로 아파트 복도를 뛰어다니며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일이 말이에요. 그것도 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려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70이 넘은 늙은 할머니가 어떻게 악마 같은 며느리와 맞서 싸웠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왜 맨발로 도망쳐야 했는지, 왜 제 아들이 살인당할 뻔했는지 그 모든 진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5살의 남편을 잃고 저는 혼자 아들 고영식이를 키워왔습니다.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저녁에는 남의 집 청소를 하러 다녔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져도 상관없었어요. 우리 영식이만 잘 자라주면 되니까요. 영식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려운 집안 사정을 알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밤늦게까지 촛불 켜놓고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면서도 대견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큰 회사에 들어가서 엄마 고생 끝내드릴게요. 영식이가 중학교 때 한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아들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었거든요. 대학교도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공부를 워낙 잘했거든요. 졸업 후에는 정말로 큰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동네 사람들이 다 축하해줬습니다. 김순 씨 아들 정말 출세했네요. 부럽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식이는 회사에 다니면서도 저를 잘 챙겨줬어요. 매달 용돈을 갖다 주고 주말이면 꼭 안부를 물었습니다. 가끔은 좋은 옷이나 음식도 사다 줬어요.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하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런 아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런 아들을 둔 게 제 복이구나 싶었어요. 30살이 되던 해 영식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강혜리라는 이름의 예쁘고 상냥한 아가씨였어요.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영식 오빠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께서 혼자 힘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에리는 저에게 정말 공손했습니다. 말도 예쁘게 하고 손도 부지런했어요. 제가 음식을 준비하면 설거지도 도와주고 청소도 거들어줬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편히 쉬세요. 그런 에리를 보면서 마음이 놓였어요. 우리 영식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에리는 변함없이 착했습니다. 저한테 혼수 준비하는 것도 상의하고 결혼식 계획도 함께 세웠어요. 마치 친딸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영식이가 이렇게 좋은 사람과 가정을 꾸리게 되다니, 하객들이 신부가 얼마나 예쁜지, 신랑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칭찬하는 말을 들으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신혼 초에는 정말 좋았어요. 젊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에리는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했고 영식이는 아내를 아끼는 게 보였어요. 엄마, 에리가 요리도 잘하고 살림도 야무져요. 정말 잘 만났어요. 영식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도 기뻤습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좋았거든요.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부터였어요.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들이었죠. 처음에는 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영식이의 전화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전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안부를 물었는데 점점 간격이 길어졌어요. 전화를 해도 에리가 받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어머님, 영식 오빠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요즘 프로젝트가 힘들다고 하네요. 에리의 설명은 그럴듯했어요.
젊은 직장인이니까 바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영식이 회사 앞을 지나가다가 전화를 해봤어요. 에리가 봤더니 영식이는 출장을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식이한테서 출장 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에리야, 영식이가 언제 출장 간다고 했니? 아, 갑자기 정해진 거래요. 어머님께 말씀드리지 못했네요. 뭔가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또 다른 변화는 돈 문제였어요. 전에는 영식이가 매달 용돈을 꼬박꼬박 갖다 줬는데 점점 불규칙해졌어요. 주는 금액도 줄어들었고요. 엄마, 죄송해요. 요즘 집안에 들어갈 돈이 많아서요. 에리가 살림하느라 고생이 많거든요. 구겨진 지폐 몇 장을 주면서 미안해하는 영식이를 보니까 괜찮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젊은 부부니까 돈 들어갈 일이 많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건 에리는 점점 화려해지고 있었어요.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고 향수 냄새도 진했어요. 제가 반찬을 갖다 줄 때마다 새로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에리야, 옷이 참 예쁘네. 아, 이거요? 세일할 때 샀어요. 그렇게 대답하곤 했지만 저는 시장에서 오래 장사해 봤거든요. 비싼 것과 저렴한 것의 차이 정도는 알아요. 점점 이상한 일들이 늘어났어요. 제가 영식이를 만나고 싶어서 전화하면 에리가 항상 중간에서 막았어요. 어머님, 영식 오빠는 지금 잠들어 있어요. 너무 피곤해 하세요. 그럼 일어나면 저한테 전화하라고 전해줘. 네, 알겠어요. 하지만 영식이한테서 연락이 오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제가 다시 전화하면 또 에리가 받고 또 다른 핑계를 댔어요. 한 번은 정말 답답해서 영식이 집에 직접 갔어요. 반찬을 해서 갖다 주려고 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에리가 나왔어요. 전과는 다르게 표정이 좀 차갑더라고요. 어머님,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미리 연락을 주시지. 에리야, 반찬 좀 해왔어. 영식이는 어디 있니? 영식 오빠는 자고 있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 깨우면 안 돼요. 현관 앞에서 그렇게 말하며 저를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어서 들어오세요 하며 반갑게 맞았을 텐데요. 그때 신발장 위에 편지 더미가 보였어요. 그중에 금강 법무법인이라고 적힌 봉투가 눈에 띄었어요. 에리야, 저 편지는 뭐니? 아, 그건 그냥 광고 편지예요. 에리가 황급히 그 편지를 감추더라고요. 그때 에리의 표정은 정말 차가웠어요. 처음 보는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투가 너무 냉랭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제가 알던 착한 며느리 에리가 맞나 싶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법무법인 편지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왜 에리가 그걸 그렇게 감췄을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영식이 친구들한테 안부를 물어봤어요. 영식이와 제일 친한 정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정수야, 우리 영식이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 어머님, 영식이요? 요즘 연락이 잘 안 돼요. 전화해도 받지 않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요. 그래? 회사에서 많이 바쁘나 보네. 그런데 어머님, 이상한 게 영식이가 예전 같지 않아요. 가끔 만나면 표정이 어둡고 말도 별로 안 하고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요? 정수의 말을 듣고 나니 더 걱정이 되었어요. 뭔가 영식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용기를 내서 제 비상금을 확인해 봤어요. 영식이가 예전에 저 명의로 만들어준 통장이 있었거든요. 엄마, 이건 비상금이에요. 어머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쓰세요. 그때 영식이가 그렇게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통장에는 꽤 많은 돈이 들어 있었는데 제가 건드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최근 몇 달 동안 큰 돈이 여러 번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거든요. 고객님, 이 출금 내역들은 모두 본인이 처리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이 돈을 만진 적이 없어요. 은행 직원이 자세히 확인해 보니 모든 출금이 영식이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영식이가 제 동의 없이 돈을 뺀 거였어요. 왜 영식이가 제 돈을 빼갔을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사기에 대해서요. 그러다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어요. 가족이나 연인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조종해서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읽어보니 에리와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잘해주다가 서서히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놓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통제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우리 영식이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직접 영식이를 만나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영식이 회사 앞에서 기다렸어요. 퇴근 시간에 영식이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참을 기다리니까 영식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영식이가 많이 말라 있었거든요. 얼굴도 헬쑥하고 어깨도 처져 있고요. 영식아, 제가 부르자 영식이가 돌아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게 마치 누가 보고 있나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영식아, 요즘 많이 바빠? 엄마가 보고 싶어서 나왔어. 엄마,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해요. 에리가 알면, 에리가 뭘 안다고? 영식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불안해하기만 했어요. 영식아, 엄마 통장에서 돈 뺀 거 알고 있어. 그 말을 하자 영식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그건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고 돈을 뺐니? 무슨 급한 일이 있었어? 엄마, 그냥 에리가 투자할 게 있다고 해서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고? 투자라고? 영식아, 그게 무슨 투자니? 엄마는 몰라도 돼요. 그리고 에리가 그러는데 엄마가 자꾸 우리 사이를 방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언제 영식이와 에리 사이를 방해했다는 건지, 영식아, 엄마가 언제 너희 사이를 방해했니? 에리가 그러는데 엄마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고. 그런 소리가 어디 있니? 엄마는 에리를 친딸처럼 생각했는데,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에리와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계속 이러시면 곤란해요. 영식이가 화를 내며 가버렸어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에리가 영식이한테 무슨 말을 한 걸까? 집에 돌아와서 밤새 울었어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들고 엄마를 의심한다는 게 너무 서러웠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들이 뭔가 잘못된 일에 휘말려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우연히 영식이네 아파트 경비 아저씨를 만났어요. 아, 영식이 어머니시죠? 네, 맞아요. 요즘 며느리분이 수요일마다 운동하러 나가시던데 오늘도 나가셨어요. 수요일마다 운동을 간다고? 그러면 그때 영식이는 혼자 있겠네. 에리가 예전에 저한테 준 비상 열쇠가 있었어요. 결혼 초에 어머님,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이 열쇠 쓰세요 라며 준 거였어요. 수요일 오전, 에리가 운동하러 간 사이에 영식이네 집에 들어갔어요. 영식아, 엄마야. 엄마?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영식이가 침실에서 나왔는데 정말 놀란 표정이었어요. 에리가 준 열쇠로 들어왔어. 영식아, 엄마랑 좀 이야기하자. 엄마, 빨리 나가세요. 에리가 오면 큰일 나요. 영식이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니 더 확신이 들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영식아,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네가 이렇게 무서워하니?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라 에리가 엄마를 오해하고 있어요. 무슨 오해? 에리가
엄마가 자기를 싫어해서 우리를 헤어지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헛소리가 어디 있니? 엄마는 너희 둘이 행복하기만 바라는데. 그때 침실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작은 금고였어요. 영식아, 저게 뭐니? 아, 그건 에리가 중요한 서류 보관하려고 산 거예요. 제가 금고 쪽으로 가니까 영식이가 막더라고요. 엄마, 그건 건드리시면 안 돼요. 왜? 뭐가 들어있길래? 그때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에리가 돌아온 거였어요. 영식아, 나왔어. 어, 어머님? 에리가 저를 보더니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처음 보는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어머님, 어떻게 여기 들어오셨어요? 에리야, 엄마가 영식이 보러 열쇠로 들어오신 거죠? 어머님, 이렇게 허락 없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에리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전에는 항상 존댓말을 쓰고 부드럽게 말했는데 이제는 차갑고 명령하는 투였어요. 미안해. 그런데 에리야, 요즘 우리 영식이가 어머님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요. 에리가 문을 열어젖히며 저를 내쫓으려고 했어요. 영식이는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요. 영식아,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엄마 그냥 가세요. 에리 말이 맞아요.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제 아들이 완전히 며느리 편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금고가 또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금고 위에 쓰여진 번호가 보였어요. 영식이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후에도 계속 그 금고가 신경 쓰였어요. 분명 중요한 뭔가가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인터넷으로 에리에 대해서 더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에리의 SNS를 보니까 비싼 음식점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영식이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영식이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그리고 댓글들을 보니까 에리의 친구들이 요즘 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갔네. 남편이 돈을 많이 버나 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영식이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리가 쓰는 돈은 그것보다 훨씬 많아 보였어요. 다시 은행에 가서 제 계좌 내역을 더 자세히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 돈이 더 많이 빠져나간 걸 발견했어요. 이상하네요. 분명히 영식이 명의로 출금된 건데 제가 영식이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영식이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어요. 완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요. 결국 저는 영식이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영식이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고영식 씨요? 죄송한데 오늘 연차 내셨어요. 연차를 냈다고? 그런데 왜 집에 있을 때는 저를 피했을까요? 뭔가 이상했어요. 영식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에리가 영식이를 조종하고 있는 건지 그러던 어느 날 영식이 친구 정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영식이 혹시 많이 아픈가요? 왜? 오늘 우연히 병원에서 봤거든요. 내과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 얼굴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영식이가 병원에? 아픈 데가 있나?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 그날 바로 영식이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분명히 집에 있을 텐데 한참을 기다리다가 에리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또 오셨네요. 에리야, 영식이가 아프다면서.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니? 별거 아니에요. 감기 때문에 병원 갔던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 아프면 엄마가 알아야지. 어머님, 영식 오빠는 이제 성인이에요. 일일이 어머님께 보고할 필요 없어요. 에리의 말투가 점점 더 거만해졌어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태도였어요. 에리야, 네가 왜 이렇게 변했니? 예전에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변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너무 간섭하셔서 그래요. 그때 뒤에서 영식이가 나왔어요. 정말 많이 말라 있었어요.
엄마, 영식아 많이 아파?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니? 괜찮아요. 그냥 감기예요. 하지만 영식이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마치 무기력해진 것 같았어요. 영식아, 엄마가 죽 끓여줄까? 몸보신할 수 있는 거라도. 어머님 됐어요. 제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에리가 중간에서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영식이한테 눈짓을 하더라고요. 엄마, 에리 말이 맞아요.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들이 아픈데 엄마가 돌봐주겠다는 걸 거절하다니.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뭔가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영식이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다면 제가 구해내야 한다고. 며칠 후 다시 수요일이 왔어요. 에리가 운동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에리가 나간 걸 확인한 후 영식이네 집에 들어갔어요. 영식이는 침실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깊게 잠든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그 금고를 열어볼 생각이었어요. 비밀번호는 영식이 결혼기념일일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금고 앞에서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렀어요. 영식이 결혼기념일 딸깍 열렸어요. 제 예상이 맞았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있던 것들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먼저 법무법인에서 온 서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영식이가 아파트를 에리 명의로 증여한다는 계약서였어요. 이미 영식이 서명이 되어 있었어요. 또 다른 서류는 영식이 생명보험 계약서였어요. 보험금이 엄청났어요. 그리고 수익자는 에리로 되어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제 상속 포기 각서였어요. 제가 영식이에 대한 모든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제 서명 자리만 비어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에리가 영식이의 모든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까지 완전히 배제시키려고 하고요. 더 무서운 건 생명보험금이 너무 크다는 거였어요. 에리가 영식이를 설마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건 아니겠죠? 그때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에리가 돌아온 거였어요. 예정보다 훨씬 빨리요. 서둘러 서류들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금고를 닫으려고 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잘 안 됐어요. 영식아 나왔어. 에리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겨우 금고를 닫고 침실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에리가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또 허락 없이 들어오셨네요. 에리가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영식이가 아픈 것 같아서. 영식 오빠는 잠들어 있어요. 어머님 때문에 깨면 어떡하세요? 그때 에리가 침실 쪽을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금고를 완전히 제자리에 놓지 못했나 봐요. 어머님, 침실에 들어가셨어요? 아니, 그냥 영식이 얼굴만 봤어. 정말요? 에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더니 금고 주변을 살펴봤어요. 잠시 후 에리가 나와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어머님, 뭘 보셨어요? 뭘 봤다는 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금고를 열어봤죠? 제 얼굴이 새빨개졌나 봐요. 에리가 확신하는 표정이었어요. 에리야, 이게 다 무슨 의미니? 왜 우리 영식이 재산을, 그런 걸 물어볼 자격이 어머님께 있나요? 자격이 없다고? 내가 영식이 엄마인데. 엄마라고 해서 아들의 모든 걸 간섭할 권리는 없어요. 간섭이 아니라 걱정이야. 네가 우리 영식이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니? 그때 에리가 웃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어요. 무슨 짓이라뇨? 저는 제 남편과 잘 살고 있을 뿐이에요. 잘 살고 있다고? 영식이가 왜 이렇게 말랐는데? 그건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니까요. 내가 언제 너희를 괴롭혔니?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를 싫어하셨잖아요. 영식 오빠를 뺏어간다고 생각하시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저는 에리를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에리야,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예전에 착한 에리는 어디 갔니?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이랬어요. 어머님이 모르셨을 뿐이죠.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알던 며느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구나 싶었어요. 에리야, 제발 우리 영식이만은. 영식 오빠는 제 남편이에요. 어머님 아들이기 전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니? 생명보험까지. 그 말을 하자 에리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어머님, 뭘 받는지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에리야,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왜 참견하세요? 에리가 점점 다가왔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어머님, 오늘 본 걸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요. 왜? 뭐가 무서워서? 무섭긴요. 그냥 어머님 좋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때 영식이가 침실에서 나왔어요. 무슨 소리가 이렇게 커? 영식 오빠, 어머님이 우리 금고를 열어보셨어. 뭐? 영식이가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왜 그러셨어요? 영식아, 엄마가 본 게 맞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위험하다고?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영식아, 에리가 너를. 어머님, 그만하세요. 에리가 제 말을 끊었어요. 영식 오빠, 어머님이 자꾸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엄마, 또 그런 소리예요? 에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영식아, 정신 차려. 에리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니? 엄마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생활을 엿보고. 영식이가 화를 내며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영식아,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해요.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영식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에리가, 엄마. 영식이가 제 말을 끊고 소리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나가세요. 지금 당장요. 에리가 문을 열어젖혔어요. 저를 내쫓으려는 거였어요. 영식아, 제발. 어머님, 나가주세요. 영식이도 에리 편을 들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들을 구해야 했어요. 집에 돌아온 후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에리의 본 모습을 폭로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며칠 후 저는 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에리야, 엄마야. 어머님? 웬일이세요? 에리야, 엄마가 미안했어. 그동안 너를 의심해서. 어머님? 에리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네가 우리 영식이를 잘 돌봐주고 있더라고. 엄마가 오해했나 봐. 그러시군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너희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 엄마 재산을 너한테 주려고 해. 네? 갑자기 왜요? 영식이는 이미 잘 살고 있으니까 며느리인 너한테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엄마 명의로 된 땅이랑 적금이 좀 있거든. 에리가 잠시 침묵했어요. 분명히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거예요. 어머님 정말이세요? 그럼 다만 영식이한테는 비밀로 해줘. 괜히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아, 네, 알겠어요. 그럼 주말에 우리 집으로 와. 서류 정리해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에리가 기뻐하는 목소리였어요.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주말이 되기 전에 저는 준비를 했어요. 작은 녹음기를 샀어요. 그리고 에리의 본심을 드러낼 방법을 생각했어요. 주말 오후 에리가 우리 집에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에리야, 어서 와. 앉아. 에리를 거실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 차를 대접했어요. 녹음기는 에리가 앉은 자리 근처 화분 뒤에 숨겨뒀어요. 어머님, 정말 저한테 재산을 주시려고요? 그럼 엄마가 죽으면 어차피 영식이 거니까 미리 며느리한테 주는 게 낫잖아. 감사해요, 어머님. 에리가 정말 기뻐했어요. 눈이 반짝거렸어요. 그런데 에리야, 엄마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 네? 너 영식이랑 정말 잘 지내고 있니?
네, 물론이죠. 영식이가 요즘 좀 말라 보이던데. 아, 그건 다이어트 때문이에요. 다이어트? 네, 영식 오빠가 살 빼겠다고 해서요.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영식이는 원래 마른 편이었거든요. 그래? 그런데 에리야, 솔직히 말해봐. 영식이 돈 관리는 누가 해? 저요. 제가 경제관념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영식이 통장도 네가 관리하고? 네, 맞아요. 영식 오빠는 그런 거 잘 못해요. 에리가 점점 솔직해지고 있었어요. 에리야, 그럼 영식이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니? 보험이요? 왜 갑자기? 궁금해서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누가 보험금 받게 되어 있어? 그건 당연히 제가 받죠. 저는 아내니까요. 보험금이 많이 되니? 꽤 돼요. 영식 오빠가 젊으니까 보험료는 싸지만 보험금은 많이 나와요. 에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에리야, 혹시 영식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무슨 일이요? 만약에 영식이가 아프거나 그러면 말이야. 에리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이상한 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응? 영식 오빠는 이제 저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니? 처음에는 영식 오빠가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안정적이고 착하고. 하지만 지금은? 지금은 그냥 짐이에요. 어머님도 그렇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에리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니?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재산을 저한테 주신다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영식이는? 영식 오빠요? 솔직히 말하면 보험금이 더 중요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보험금이 더 중요하다고? 네, 영식 오빠가 지금 상태로 계속 살아있어 봤자 저한테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차라리 뭐, 차라리 사고라도 나면 저는 보험금으로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며느리가 남편을 죽이고 싶어 한다니. 에리야,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 알아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영식 오빠는 이제 저한테 짐일 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영식이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사랑이요? 처음부터 돈 때문이었어요. 안정적인 남편, 괜찮은 집, 그런 것 때문이었죠. 에리가 차갑게 웃었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착한 척 했지만 사실은 귀찮기만 했어요. 아, 천가지 가난을 에리야. 어머님이 자꾸 간섭하시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그래서 영식 오빠한테 어머님 욕을 계속했어요. 내 욕을? 네. 어머님이 저를 싫어한다고, 우리를 헤어지게 하려고 한다고. 영식 오빠는 정말 순진해서 다 믿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영식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대한 거구나. 맞아요. 이제 영식 오빠는 어머님보다 저를 더 믿어요. 저한테 완전히 세뇌됐거든요. 에리가 승리한 것처럼 웃었어요. 그리고 영식 오빠 돈도 다 제가 관리해요. 통장, 카드, 보험, 부동산까지 모든 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네가 다 가져간 거야? 가져간 게 아니라 영식 오빠가 자발적으로 준 거예요. 제가 조금씩 유도했죠. 정말 악마 같은 여자였어요. 에리야, 네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어. 무섭다고요? 저는 그냥 똑똑할 뿐이에요. 바보들과는 다르게 계획적으로 사는 거죠. 그때 에리가 찻잔을 들여다가 화분을 보더니 얼굴이 변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에리가 화분 뒤에 있던 녹음기를 발견한 거였어요. 이건 녹음기네요. 어머님이 저 말을 녹음하고 있었군요. 에리가 화를 내며 일어났어요. 주세요. 당장 그거 주세요. 안 줘. 저는 녹음기를 꽉 쥐었어요. 이게 영식이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거든요. 어머님, 그거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에리가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녹음기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주세요, 당장. 안 줘, 절대 안 줘. 우리는 녹음기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어요. 에리가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할퀴었어요. 아야. 하지만 저는 녹음기를 놓지 않았어요. 이게 제 아들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어머님, 그거 주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요. 다 큰일이 뭐야. 네가 우리 영식이한테 하려던 게 더 큰일이지. 에리가 제 팔을 비틀었어요. 정말 아팠지만 참았어요. 그때 에리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어요. 제가 갑자기 밀었거든요. 으악. 에리가 바닥에 넘어지는 사이에 저는 녹음기와 제 가방을 들고 집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어머님, 서세요. 에리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저는 계속 뛰었어요. 맨발로요. 신발 신을 시간도 없었거든요. 아파트 복도를 맨발로 뛰어가는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아들을 구하는 게 먼저였거든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눌렀어요. 에리가 뒤쫓아오고 있었어요. 어머님, 도망가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저는 재빨리 들어갔어요. 에리가 손을 뻗어 문을 막으려고 했지만 마침 다른 주민이 나오면서 에리를 막았어요.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 틈에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저는 가까스로 탈출했어요. 1층에 내려서도 계속 뛰었어요. 아파트 밖으로 나가서 찜질방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몸을 숨기고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찜질방에 도착해서야 숨을 돌렸어요. 맨발이라 발바닥이 아팠지만 다행히 녹음기는 무사했어요. 녹음기를 다시 들어봤어요. 에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영식 오빠는 이제 저한테 짐일 뿐이에요. 보험금이 더 중요해요. 차라리 사고라도 나면 모든 게 다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제 증거가 있었어요. 저는 영식이 친구 정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정수야, 나 영식이 엄마야. 어머님?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정수야, 영식이가 위험해. 지금 당장 와줄 수 있니? 네? 무슨 일이세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찜질방으로 와줘. 주소 알려줄게. 정수가 30분 만에 왔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왜 찜질방에 계세요? 저는 정수한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녹음된 내용을 들려줬어요. 이게,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에리가 우리 영식이를 죽이려고 해. 어머님,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래, 같이 가줄래? 당연하죠. 정수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경찰한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녹음 파일과 제가 찍어둔 서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사기죄, 협박죄로 입건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영식이를 구할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 당장 가서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경찰 2명과 함께 영식이네 집으로 갔어요. 정수도 같이 왔어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에리가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왜 경찰이? 강혜리 씨죠? 저희는 경찰입니다.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들어가서 이야기하죠.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영식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영식아, 제가 영식이한테 달려갔어요. 영식이는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왜 경찰이? 가시니 영식아, 엄마가 너를 구하러 왔어. 구하러. 무슨 소리예요? 그때 경찰이 녹음기를 꺼냈어요. 강혜리 씨, 이 녹음 파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찰이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에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나왔어요. 영식 오빠는 이제 저한테 짐일 뿐이에요. 차라리 사고라도 나면 저는 보험금으로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보험금으로 평생 편하게 만났어요. 가롱공간 가면 차공간은 저는 보험금으로
보험금으로 바이게 사고 가면 영식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영식 오빠가 자발적으로 준 거예요. 제가 조금씩 유도했죠. 에리의 목소리가 계속 나왔어요. 영식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에리를 봤어요. 에리야, 이게 정말 네 목소리야? 에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강혜리 씨, 이에 대해 해명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리고 이 서류들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찰이 제가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재산증여계약서, 생명보험 계약서, 상속포기각서. 영식이가 그 서류들을 보더니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다 뭐야? 에리야, 이게 뭐야? 영식 오빠, 그건 내가 언제 이런 서류에 사인했어? 생명보험금이 이렇게 많다고? 영식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에리가 완전히 속인 거였어요. 강혜리 씨, 사기죄와 협박죄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안 돼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에리가 발악했어요. 어머님이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저는 속은 거라고요. 강혜리 씨, 녹음된 내용은 본인이 직접 한 말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에리가 수갑을 찬 채로 끌려나갔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어요. 영식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영식아, 에리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영식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30이 넘은 남자가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저는 영식이를 꼭 안아줬어요. 괜찮다. 이제 다 끝났어.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잃은 게 아니야. 되찾은 거야. 내 목숨을 되찾은 거잖아. 그날 밤 영식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요. 영식이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영식이를 돌봤어요. 억지로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곁에 있어줬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영식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에리의 말만 믿고 엄마를 의심했어요. 영식아,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데 저는 영식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깨닫는 거야. 엄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와 영식이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갔어요. 에리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를 탓했어요. 영식 오빠가 저를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한 건데 시어머니가 자꾸 방해했어요. 하지만 녹음 파일과 서류들은 명확한 증거였어요. 법원은 에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영식이는 그 후로 많이 변했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작은 회사로 옮겼어요. 엄마, 저는 이제 단순하게 살고 싶어요. 돈이나 성공보다는 평범한 행복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맞아. 영식이가 다시 예전의 착한 아들로 돌아왔어요. 매일 안부를 묻고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에리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영식 오빠, 저는 여전히 오빠를 사랑해요. 그때는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던 거예요. 나오면 다시 시작해요. 영식이가 그 편지를 저한테 보여줬어요. 엄마, 이 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식아, 네가 판단해. 엄마는 내 결정을 존중할게. 단단해. 그런 시가 내가 판단해. 판단해 고민 고고만 난도가 전중대 선도르로. 영식아 네가 판단해 고고만 난도가 전중대 선도르로고만 판단. 영식이는 며칠 고민하더니 결정을 내렸어요. 엄마,
에리를 만나러 가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저와 영식이는 함께 교도소에 갔어요. 에리를 만났을 때 에리는 여전히 영식이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영식 오빠, 저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영식이는 단호했어요. 에리야, 우리는 이제 끝이야.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 영식 오빠. 그리고 내 엄마한테 사과해.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저는 싫어요. 에리가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그럼 됐어. 우리는 이제 남남이야. 영식이가 일어섰어요. 저도 함께 일어났어요. 엄마, 가요. 우리는 에리를 두고 교도소를 나왔어요. 에리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영식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새로 시작하자. 그 후로 1년이 지났어요. 영식이는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착한 여자친구도 생겼어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만나보세요. 영식이가 데려온 새 여자친구는 정말 착했어요. 허영심이 없고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영식 오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효자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식이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에리가 정말로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도 모르거든요. 어머니의 직감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가 제일 먼저 알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제가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질투하는 건 아닌가, 아들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며느리와 가짜는 달라요. 진짜 며느리는 시어머니도 가족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가짜는 시어머니를 방해물로 생각하죠. 에리는 처음부터 저를 없애려고 했어요. 영식이와 저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영식이한테 가스라이팅을 했어요. 영식이가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죠.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 이런 일이 많다고 해요.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든 사위든 상대방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완벽해요. 너무 착하고 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의심을 안 하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 모습이 드러나요.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가족들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통제하려고 해요. 통장이나 카드를 관리하겠다고 하고 보험이나 부동산도 자기 명의로 바꾸려고 해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그리고 가족의 말을 들어보세요. 가족은 이해관계 없이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부모님의 걱정은 한 번쯤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모든 부모가 옳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예요. 저도 처음에는 에리를 정말 좋아했어요. 예쁘고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내가 시어머니라서 질투하는 건가? 하고 생각하지 말고 정확히 관찰해 보세요. 진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제가 예민한 건지 저는 확신이 설 때까지 계속 지켜봤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을 때 행동했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을 구하는 일에 늦은 때란 없어요. 설령 실패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으로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70이 넘은 할머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맨발로 도망치는 것도 법정에 서는 것도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영식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영식이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새 여자친구와도 잘 지내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가끔 영식이가 말해요. 엄마, 제가 에리와 결혼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겠어요. 맞아요. 인생에는 모든 일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을 겪어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저도 이 일을 겪고 나서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 영식이도 이제 저를 더 아껴줘요. 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엄마의 사랑을 이제는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그때 엄마를 의심해서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괜찮다, 영식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정말로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영식이는 매일 저한테 안부를 묻고 주말이면 함께 시장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해 먹어요. 새 여자친구도 자주 놀러 와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저한테도 친딸처럼 대해줘요. 어머님, 영식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애리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예쁘고 착했는지, 그때가 진짜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요. 하지만 가짜는 가짜예요. 아무리 완벽하게 연기해도 언젠가는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운이 좋아서 일찍 발견할 수 있었어요. 만약 더 늦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거든요. 영식이는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신중해졌어요. 겉모습만 보지 않고 진심을 보려고 노력해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오랫동안 지켜보고 사귀었거든요. 그래요. 결혼은 신중해야 해요. 특히 상대방의 인격을 잘 봐야 해요. 돈이나 외모는 변할 수 있지만 인격은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영식이가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요. 그게 제 유일한 소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직 건강할 때 영식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맞이하고 싶어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족이 되고 싶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가족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해요. 저처럼 70이 넘은 할머니도 아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에요.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진실은 항상 승리하거든요. 지금도 저는 영식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시더라도 가족의 힘으로 이겨내시기 바라요. 가족보다 소중한 건 세상에 없거든요. 이상 김순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